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마스터 K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뉴욕 증시의 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와 어떻게 보면 커플링 같이 움직였던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요. 이게 약간 좀 4월 달부터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이에요. 여기는 금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수 선물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 비트코인과 매우 흡사한 움직임을 보였던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올해 초 1월 1일이 1월 한 3일 4일이 최저점이고 그 이후에 쭉 오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보면은 고점이 4월이에요. 4월. 우리 4월 비트코인 한번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다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지금 약 12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때 이제 1월 요 중순쯤에 이제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렇게 쭉 오르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억 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뭐 여기서 두 번, 그 다음에 최근까지 해갖고 고점을 뚫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빠지긴 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한 달 남았죠? 7월 19일부터 이제 가상자산법이 이제 발동을 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번 주에 큰 거는 30% 가량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현물을 매매하든 선물을 매매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심리를 좀 반대로 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하고 싶었던 내용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이 고점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여기 4월, 5월이 고점이고요. 요 각각의 차트 중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금과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비슷해졌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을,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보면은 좀 가장 확실하긴 한데요. 지금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이제 증권사 메인 차트입니다. 금 보면은 3월 달부터 오르고 고점 1회, 2회, 그리고 현재 위에서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1회, 2회, 그리고 여기까지는 3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의 크기는 다를 겁니다. 박스의 크기는 다르지만 현재 나스닥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고점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하고 횡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금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근데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차트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한번 막히고 여기서도 막혀야 되는데 뚫고 두 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존에 왜 이게 비슷하게 움직였었냐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금은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위험자산은 투자에 이제 원금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리고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좀 되는 이제 형태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험자산이었다가 ETF 승인 이후,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더 나왔죠. 바로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ETH ETF. ETF가 아마 이제 승인이 확정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매매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누가?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약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뉴스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3년 내 최저래요. 이 말이 뭐냐?
비트코인 다 어디 갔다는 소리죠? 이게 공급 쇼크 오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 처음 배울 때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죠. 수요 공급의 법칙.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샤넬 생각하시면 돼요. 샤넬 그리고 에르메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 고가의 이제 백을 한 번이라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난 돈이 있어. 근데 매장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바로 이 공급적인 부분인데요. 수요는 많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딸려. 오늘 뭐 선착순 아니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 VIP 마케팅으로 되게 유명하죠. 뭐 과거에 다른 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만 당신한테만 이걸 보여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했을 때는 뭐를 생각하면 되죠? 이러한 공급 쇼크가 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축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보면 누구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래랑 한바탕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고 오히려 고래보다 이제 톨러러블 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 여력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여력이 있는 게 바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차트가 많이 바뀐 흐름이 저는 이제 요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ETF를 많이 사면서부터 이제 유발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다시 한번 지수로 올라가서 지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가 고평가인 건 맞아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많이 심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돈 버는 사람들만 벌어요. 그리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못 벌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 회사들이 미래에 돈을 더 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맞는 거고, 만약에 이번 분기에 엄청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다음 분기에 돈을 못 벌 것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지기 때문이죠. 바로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선반영.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고평가예요. 그리고 거품 붕괴 확률이 좀 낮대요.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꼭 항상 기다리다가 여기서 사요.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버리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증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성격인 이제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 같이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 안전자산은 언제 올라가죠? 바로 이때 주로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이 아까 우리 차트에서 봤을 때처럼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나 아니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그럴싸하게, 아니면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제가 어떤 걸 말할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박스만 좀 쳐볼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을 때는 거래 대금 자체가 터지지 않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터지지 않고 실제로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서 이제 힘 많이 빠지게 해놔요. 여기서 이제 윗꼬리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서도 그러네요. 빵 터트리고 또 거래량 줄어들죠. 비비비비비비. 우리 보통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 여러분들 한 달 넘게 잘 못 참잖아요. 저도 투자해봐서 아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서 올라와서 본전되잖아요. 바로 팔아요. 그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막 뭐 페페든 뭐 10년 전에 이제 뭐 엔비디아 산 사람, 10년 전에 비트코인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진짜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진짜로 크게 보고 소위 말하는
이거죠. 가치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서에이지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보면은 여기서 또 한번 올려놓고 또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또 거래대금 또 막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살살살살 좀 정고점, 여러분들이 제일 차트 보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기 오면은 이제 이제 빠질 거야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는 척 하더니 또 여기서 쉽니다. 왜? 여기서 분명히 비트코인 ETF 기대감 때문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승인도 떨어졌거든요. 승인이 났는데 잠잠해요. 그때 어떤 뉴스들이 주로 나왔냐면은 비트코인 ETF 약발 없다. 이 뉴스들이 엄청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빼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내려놓고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관심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올라갔어.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1면에 딱 떴을 때 있죠. 바로 이때. 자, 비트코인 1억 돌파. 그때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좀 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3월 달부터 약 만으로만 3개월 거의 100일 됐습니다. 거의 100일 동안 지금 8천만 원. 근데 이때는 잠깐 갔으니까 좀 제외를 할게요. 보면은 한 8,500에서 1억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억이란 가격에서 15%예요. 8,500만 원이면 15%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15% 급등 한 번 나오면 엄청 좋죠. 우리 한번 최근에 좀 급등한 주식 차트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인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가장 크게 봤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막 8만 원 넘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이닉스는 고점을 뚫고 어제가 또 고점이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한국 특성상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이제 주식 쪽에서의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미국 증시의 조정이 될 거고요. 보통 조정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를 좀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보셨을 때 나스닥 선물이 2만이었어요. 2만에서 이제 17,000 가잖아요. 15% 3,0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죠. 2만에서 17,000까지 빠지면 아마 그때 이거는 아마 오늘 이제 제 예상이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라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빠질 때 한 3%씩 빠져요. 3%면 뭐 600에서 700포인트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빌미 삼아 거기서 빠져나온 이제 투자금이 아마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나 아니면 이번처럼 비트코인 ETF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일단 지우고 좀 볼게요. 금과 비트코인 ETF 쪽으로 만약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된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우리는 한번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증시가 빠졌어. 사람들이 돈을 지우고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 증시 조정 그러면 뭐 지금 알트코인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매뉴얼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증시 조정되면은 현금이 늘어나요. 현금 증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1. 현금 들고 있거나 2.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딱 좋은 게 비트코인 ETF 거기다가 지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다는 거는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데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왜 올렸냐라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에요. 희소성.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채굴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계속 반감기 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가치가 늘어난 거냐? 아니다. 왜? 이것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거래소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없다네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고 갈 거예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이제 봤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드리면 가진 자들은 뭘 하고 싶다? 가진 자들의 생각은 뭘까? 더 가지고 싶다예요. 가진 자들은 누구랑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지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고래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빌빌빌빌빌 소위 말하는 이 횡보하는 기간을 가지고 아래로도 이렇게 한번 흔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공급이나 공급과 수요가 예전과 같았다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크립토 윈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차트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올렸던 걸 최소 다 빼야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빼야 돼요. 7천만 원까지는. 아까 말씀 뭐 드렸죠? 고점 대비 10에서 15%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딱 8,500, 8,000 여기서 조정 한번 딱 받고 다시 또 올리고, 지금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한 번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올라가다가 저항, 여기서도 저항, 쌍봉댕이네, 그래서 쌍봉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다가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가 될 겁니다. 이 다음에 뭐가 될 것이냐, 제 예상, 이 다음은 아마 우리 1월달 아니면 12월달 1월달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ETF 승인 전까지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15, 20%씩 다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업비트에서 보는 요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업비트에서 보고 있는 여기 있던 이제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여기로 와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만약에 오늘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밑에서 치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에 이제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단 여기쯤 오면은 차이가 좀 많이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매매하실 때 실수 아니면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말하는 거 아마 맞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때 잘 안 봐요. 언제 보냐? 한 이때쯤 오면 봐요. 이때쯤 오면 보고 뭐 한 플러스 15% 아니면 플러스 20%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은 봐요. 여기서 이미 들어갔으면 편안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좀 빠지면 팔 거야. 이땐 가능하죠. 이때는 들어가서 그냥 밑에서 산 사람들이 조금만 매도를 해도 물렸다 어떡하지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마 맞아 나 자주 그랬지 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제 올려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어떤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비트코인 선물 매매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하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꿀팁, 이제 1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화 됐다. 비트코인의 안전자산화. 이래서 예전 뭐 비트코인 시즌 1, 2, 3 있죠. 2021년도까지 그때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버틴다 할 거가 아니라면은 지금 같은 좀 많이 눌렸을 때 분할로 조금씩 사두셔야 되고요. 나는 비트코인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1페이지 봐요. 1페이지 보지 마요. 1페이지가 올라갈 확률도 높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릴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세이까지 있었어요. 세이까지 있었고,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내려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2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차트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아마 살살살살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매매를, 여러분들 요 코인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상 찍었던 거랑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두 달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도 매매 과정을 아마 아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 시간이 최대한 짧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린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확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매매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다가 텔레그램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요. 더보기 통해서 그냥 입장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 정보 받아가시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하는 내용들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매매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기 전에 마음가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짝 한 발짝씩 이 사람 나랑 다르네 이 사람 나랑 다르네 근데 만약에 따라 해보니까 괜찮네 하는 그러한 이제 매매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마스터 K였습니다.